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와 전라 지역의 여론이 높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대통령 탄핵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토요일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에 와서 5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추켜 세웠지만 비상계엄 사태는 이 말의 진정성조차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노벨문학상 시상을 앞두고 소년이 온다를 읽고 광주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눈이 많이 온 강원도에 폭설을 기다리던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산 정상에서 캠핑을 하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한밤중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광주 시민들에게 5.18과 전두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특히 광주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로 퇴진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 5.18 묘지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발단은 3주 전 부산에서 한 전두환 옹호 발언.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판이 잇따랐지만 바로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른바 개사과 사진은 공분을 키웠습니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끝에 3주 만에 광주를 찾은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는 빗속에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희생된 5월 영령들 앞에서 매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랬던 대통령은 느닷없고 위헌적인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쉽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학창시절 모의 재판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자랑삼아 얘기했던 윤 대통령. 전두환 신군부 시절 이후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이제는 그 자신이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78.2%로 지역 단위로는 가장 높았고 전국 69.5%보다 10%포인트 많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찬성이 79.3%로 지역 단위로 가장 높았고 전국 73.6%보다 약 6%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4.8%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이더 영상을 보셔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mm 안팎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또다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 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이른 새벽부터 모레까지 눈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부터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뿐 아니라 시민단체, 5월 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잘못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끝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주 시민들에게는 그 여진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친이 쿠데타라며 탄핵이 아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부터 계엄령 선포를 해갖고 국회로 밤중에 국회로 들어닥치는 그런 거에 계엄령이에요. 그 쿠데타지요, 쿠데타. 쿠데타이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계엄 단어를 현실로 접한 대학생까지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 계엄이 해제되려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하루빨리 계엄이 해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광주시 당사 앞으로 몰려가 탄핵 소추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 속의 윤석열은 즉각 탄핵돼야 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즉각 체포 구속돼야 한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주동자를 처벌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두환이를 확실한 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윤석열이를 끝까지 국가 반역죄로 구속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 걸기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시민들이 8년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수 없다며 전남 서부 지역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의 행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을! 한밤중 난데없는 기습 계엄령의 후폭풍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섬뜩한 포고령에 헬기와 장갑차,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무장 군인까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겁니다. 제가 중3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12.14때 때 우리들의 정체성, 각자의 전두환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됐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60이 넘은 이 시점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들이 그말 아닙니까? 전국 거리가 촛불의 바다로 변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화가 당연시 되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가요 제창과 자유발언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촛불 행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온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까지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노동자들의 총파업 결의, 사회단체들의 성명 등에 이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남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작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고증해 써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소설과 함께 5월 광주를 되짚어보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전남도청 앞 광장. 1980년 교련복 차림의 소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곳에 2024년 현재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와 함께 5월 광주를 되짚어보는 독서 기행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온 대학생들이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책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옛 전남도청 본관과 상무관 등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글자취를 따라 걸으며 함께 작품 속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보건공사로 세워진 가림막 사진으로 남아 당시를 더듬어보고 문제약 열사가 돌아가신 장소가 이 뒷건물인 도경찰국 2층입니다. 여기 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가득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소설도 직접 낭독해봅니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10분이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80년 5월 태극기로 감싼 나무관들과 유가족들의 통곡이 이어졌던 강당.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소년 동호회 모델이었던 광주 상고 1학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데 어쩌냐. 재학이가 하는 말이 엄마 계엄군이 쳐들어와도 그 어린 학생들은 괜찮하다요. 손 들고 나가면 괜찮하다요. 그러고 해요. 그래서 그럴 줄만 알았지. 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지. 뼈에 사무쳤을 어머니의 마음. 소설로 가늠했던 상실의 고통이 담담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사무칩니다. 그 마음이 아파서 소년이 온다를 잘 못 읽다가 이 기회 때문에 읽게 되었는데 직접 이렇게 좋은 이야기, 진짜 힘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5.18 민주광장이라 불리는 도청 앞 광장. 시민이 흘린 피를 닦고 다시 물을 내뿜던 도청 앞 분수대와 시계탑. 소설 속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5.18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로 구성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등 6개 원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공범을 공수처가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진실 보도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각별한 정론 보도를 언론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열차 운행률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KTX 16편과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15편이 운행을 멈췄고 평시 대비 운행률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등을 충원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여수경찰서에 대한 신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경찰서마저 신도심으로 떠나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세워진 지 33년 된 여수경찰서입니다. 직원 260여 명과 민원인들을 수용하기엔 주차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미흡 판정인 D등급까지 받으며 신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하는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의 1급서 중 여수경찰서만 유일하게 오래된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각각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신축을 이유로 경찰서가 신도심으로 이전할까 걱정합니다. 밤에 올랑멜랑해도 든든하고 좋고 모든 거 이제 동네가 국은 공공서 있다는 게 좋은 일이죠. 이 일대는 옛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서 옆 법원 등기소까지 신도심으로 이전 중입니다. 공공기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경찰서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시청도 가버리고 소방서도 저쪽으로 옮겨지고 많이 자꾸 없어져요. 경찰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 부지에서 확장 신축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밀집하다 보니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과제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 협조까지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돕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 경찰서에 전달을 했고 여수시도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존치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존치와 이전을 놓고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광주 지역의 공립유치원이 10곳 가운데 2곳도 안 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의 공립유치원 124곳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18곳만 통학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인 4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 사립유치원의 98%가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립과 사립의 여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예산 1,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4,000명 늘어난 3만 6천 명이 노인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가족 요양보호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아이 돌봄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선 대남 방송이 넉 달째 이어지며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귀신 소리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불과 3km 거리인 철원 생창리 마을. 밤 9시. 마을 전체에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귀신 소리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했더니 50데시벨 안팎. 꾸준히 노출되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생창리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성재산 골짜기 사이로 북한의 대남방송 확성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괴이한 소음에 평생 대남방송을 들어온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항상 듣던 거라 뭐 정다운 소리라고 그때는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지금 소리는 완전 이제 그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밤잠까지 설치는 날이 계속되자 철원구는 생창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검사를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 면역력도 약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완될 우려가 있어서 검사 결과가 나온 23명 가운데 5명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측정돼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공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할까요? 그거에 너무 시달려서. 그동안 체제 선전 위주였던 대남방송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형태로 바뀐 지 넉 달째. 접경지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길입니다. 올겨울 광주 전남에는 아직 큰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렸었죠. 캠핑족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눈을 찾아 산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고도 1,400m가 넘는 정상에 올라 캠핑을 즐기곤 하는데 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밭 위에 쳐진 텐트 안을 구조대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8시 50분쯤 강원 평창 발왕산에서 캠핑하던 10대 청소년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립됐던 10대는 신고 약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네, 비박을 하려고 하다가 저체온증 때문에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을 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저체온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발왕산 정상의 해발고도는 1,458m,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릴 때 캠핑을 하는 이른바 설중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눈만 오면 캠핑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에 올라가 캠핑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좀 내린 날 다음 날 좀 오시고 주말에 좀 오시고 좀 많이 엄청 큰 걸로 오시죠. 이번 주 저희 토요일에 좀 많이 오시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산에 올라 살펴보니 등산로 옆 평평한 구간에 텐트가 설치됐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정상 케이블카에서 걸어서 5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고도가 높아 설경을 보기 좋고 땅도 평평해 캠핑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 사실은 캠핑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야간에 눈이 덮인 산에서 캠핑할 경우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조난당할 경우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상의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고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현행법에선 구규림 안에서 캠핑과 비박 등을 제한할 조항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내년 새학기 초등학교 3, 4학년 등에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실물이 교사들에게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자가 직접 현직 교사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지 장단점을 따져봤는데요. 개별 맞춤 학습은 긍정적이었지만 교과서 내용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 4학년 수학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학습 목표와 동기 유발 영상을 거쳐 수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존 전자칠판을 활용하던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학생 개인별 문제풀이 결과와 문항별 오답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채점하지 않아도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충 심화 학습이 또 제공이 되네요. 하지만 학생들의 문제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봐야 어디가 틀렸는지를 아는데 이 화면상의 풀이 과정이 남는지가 우선은 의문이에요.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을 해준다는 것도
기존 교과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아직은 미흡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넣어볼까요? 오늘 뭐 먹지?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AI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모두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너무 급하게 도입한 탓에 교과서 내용도 인터넷 접속 환경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가장 걱정했습니다. 학교에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해서 그것을 얼마나 빨리 고쳐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1,490명의 교사로 구성된 검토단은 오는 13일까지 내용상 오류 등을 찾아 현장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각 출판사의 교과서를 검토해 선정하고 새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데 남은 시간은 2달 남짓입니다. 한편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거부를 선언하고 오는 6일까지 학부모 서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새 총장 선임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최근 총장 선임 공고에서 에너지 전문가라는 기존 기준이 제외됐다며 특정 정치인을 총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장 후보는 현재 3명으로 이 가운데 국립대 총장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다가 한때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인물이 있어 내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레이더 영상을 보셔도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mm 안팎의 약한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비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비는 그치겠지만 내일 또다시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5mm 안팎의 비 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이른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도 눈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곡성 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